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황보선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공식 사과하고 재발 방지책도 내놓았습니다. 1차 전수조사 결과는 이번 주에 나온다고 합니다. 또 관련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는데 야당은 이런 수사는 경찰이 아니라 수사 경험이 많은 검찰이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지난주에 이 의혹 발표한 참여연대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2차 발표도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관련해서 이강훈 참여연대 변호사의 설명 듣겠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들 단일화 속도 내고 있습니다. 어제는 시대전환 조정훈 후보와 단일화를 이룬 민주당 박영선 후보의 선거 캠프 몸집도 크게 불리고 있습니다. 자, 박 후보의 캠프에 합류한 고민정 의원을 잠시 뒤에 만나보겠습니다. 박영선 후보와 단일화에 의원직 내놓은 열린민주당 김진애 후보와도 인터뷰 곧바로 이어집니다. 2021년 3월 8일 월요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시작합니다. 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캠프 진용 갖추기 본격 돌입했죠. 문재인 정부 장관 출신 인사 4명이 됐습니다. 자, 대변인도 청와대 대변인 지냈던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맡았습니다. 자, 이 정도면 대선급 캠프라 해도 지나치지가 않죠. 자, 고민정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네. 청와대 대변인에서 박영선 후보의 대변인으로 이제 참여하시게 됐는데 계기가 있습니까? 청와대 대변인 이후에 제가 처음 맡는 대변인직이거든요. 예. 사실은 3년 정도 부대변인 대변인 생활하면서 너무 많이 소진돼서 예. 이제 대변인직은 하고 싶진 않았었는데 제가 이제 지역구 국회의원을 하면서 서울시장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를 피부로 너무 많이 느껴서요. 예. 반드시 좋은 시장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좀 절박감이 있었습니다. 예. 사실 이제 제 지역구가 이제 광진을 지역이잖아요. 예, 예. 저희 지역에 보면은 뚝섬 유원지에 자벌레라는 건축물이 하나 있는데, 예. 그게 이제 오세훈 전 시장 당시에 이제 만들어졌던 건축물인데, 예. 예산을 들여서 어떻게든 좀 살려보려고 했지만 매번 실패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지역구 갔을 때 흉물이 돼버렸다 하면서 원성이 너무너무 자자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세빛둥둥섬 같은 거는 뭐 다른 분들도 잘 아시는 사안이고,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뭐 예쁘게 잘 만들겠다 이런 게 아니라 현실적 감각을 가지고 정말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일 잘하는 시장을 세워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서울을 글로벌 수도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절박감에 함께 합류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사명감에 자원하신 거라 봐도 되겠습니까? 네, 요청도 있었고요.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강경화 전 장관도 좀 합류했고요. 문재인 정부 네. 장관 출신 4명이 합류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최근에 이제 강경화 장관 합류까지 온 이런 진영을 이렇게 크게 갖추는 이거 네.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만큼 바로 실행이 가능하고, 예.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국제 무대에서 그 틀을 더 완벽하게 갖출 수 있는 요인들이 있는 후보인 것이죠. 예. 특히나 이제 마지막에 합류하게 된 이제 강경화 장관 같은 경우는 국제기구하고 긴밀한 공조를 할 수 있는데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예. 이제는 서울을 단순히 대한민국의 수도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 국제 표준 도시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꿈을 꿀 권리가 우리 서울 시민들한테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서울 안에는 뭐 여러 궁궐들도 있고 또 한옥도 보존이 잘 돼 있는데 예. 이런 전통 문화도 잘 보존을 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7, 80년대 어려운 시절을 보내오면서 서울의 옛 골목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예. 이런 것들도 무조건 개발을 위해서 다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잘 살려내는 역할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제가 지금 종로 인근에 있는데 여기 근처에 보면 이제 피막골이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없어지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서울 시민들이 아쉬움을 표명을 많이 했었죠. 예. 그래서 이런 우리만의 콘텐츠들을 잘 살려내서 이제 9분 바르셀로나, 15분 파리 이런 것들처럼 네네. 우리가 이제 21분 도시를 완성하겠다고 박영선 후보가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세계 유수의 도시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그런 국제 공조들도 많이 필요할 테고요. 예. 그래서 뭐 기후 환경이라든지
특히 그런 부분은 강경화 장관님의 조언들이 되게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또 이게 여성 장관이셨잖아요. 백발의 국제 무대에서 이 여성으로서 굉장히 활약을 많이 하셨는데 유리천장을 깼던 커리어 우먼이시기 때문에 예. 박영선 후보도 함께 대한민국의 여성들에게 그 유리천장을 같이 깨주는 분이 되주길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최근에 그 SNS에 그 박영선 후보에 대해서 어미사자 네. 모습 봤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이제 대변인 생활을 하면서는 청와대에서 장관과 함께 일을 했었고요. 예. 그다음에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는 제가 산자중기위 상임위원이었기 때문에 예. 중소기업부하고 같이 이제 입법 활동을 했었죠. 국감도 치르고. 네.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참 많이 봤었는데 두 가지를 느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철저하게 그 자기 가족을 적으로부터 보호하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예. 중기부 장관을 하면서 사실 중기부가 이제 막 생긴 신생 부처이기 때문에 예. 영역이나 힘이 약할 수밖에 없는데 그 영역을 넓히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힘 있는 정치인 장관이라서 다르구나 라는 평가를 저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했었는데 예. 그런 모습이 어미사자 같았었고 또 하나는 네. 어미사자는 자기 새끼를 절벽에서 떨어뜨릴 정도로 되게 강하게 키우잖아요. 예. 그래서 예. 국감 때도 보면은 되게 뼈아픈 지적을 제가 한 바가 있었는데 예. 그거를 그냥 넘기지 않고 바로 전수조사를 지시할 정도로 예. 즉각적인 그 잘못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조치를 취하는 걸 보면서 되게 놀랐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서울시장이 돼서도 이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는 아마 좌고우면하지 않을 겁니다. 네. 뿐만 아니라 네. 그 영역을 넓혀나가는 이 사자의 모습처럼 우리 서울을 글로벌 도시로 표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아마 모든 역량을 쏟아부을 거로 보여집니다. 예. 자, 박영선 후보가 맞붙을 야권 후보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있고 이제 단일화를 지금 서두르고 있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있는데 둘 다 중도를 표방한다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네. 박영선 후보는 그 이미지라든지 뭐 공약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어떤 방점을 찍고 좀 가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두 후보를 중도를 표방한다고 말은 하시지만 네. 어쨌든 그 기본 근저에는 보수 세력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다를 것 같고요. 예. 네, 다만 박영선 후보의 경쟁력이라고 한다면 일단 추진력과 실행력은 중기부 장관을 하셨던 모습에서 많이 보셨을 테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국회의원을 하면서 어떤 BBK 문제라든지 재벌개혁 문제라든지 또 20대 국회에서는 마지막에 사법개혁 특위 하시면서 사법개혁에 앞장섰던 분이시기 때문에 강한 원칙주의자의 면모도 갖고 있으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두 후보가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훨씬 우위에 있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시군요. 자, 그 오세훈 후보는요, 이제 총선에서 네. 고민정 의원께서 이제 이긴 재치신 후보인데, 네네. 자, 그러면 특히 이제 뭐 대변인 맡긴 하셨지만은 또 어떤 전략 전술 면에서도 이렇게 조언을 주실 법도 합니다. 제가 보기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제가 직접 부딪히고 겪었던 사람이니 제일 잘 알겠죠. 예. 근데 일단은 제가 이제 선거를 치를 때는 그 상대방의 후보를 비난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최대한 나의 경쟁력을 보여주겠다는 전략으로 임했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오세훈 후보께서는 저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비난들을 좀 많이 하셨었던 바가 있었는데, 예. 거기에 대한 좀 아쉬움들은 있죠. 저는 오히려 정책 선거를 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으셨던 게 좀 아쉬웠었고, 예. 그리고 선거가 끝나고 나서도 계속해서 이제 고민정이 아니라 자기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 진 것이다 네. 라면서 저와의 승부를 정정당당하게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셔서 소위 요즘 얘기로 하면 쿨한 성격은 아니신 것 같다 예. 라는 생각은 좀 들었는데 예. 이제 지난 가을에서부터 이제 지금까지 서울시장을
나서겠다고 출사표를 던질 때나 혹은 뭐 그 이후의 모습에서도 보면 조건부 정치를 되게 많이 하셔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언급도 드린 바가 있었는데 예.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만큼은 끝까지 정정당당한 승부를 좀 펼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네, 지금 저희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에 고민정 민주당 의원이 처음 좀 출연하시는데요. 자, 방송 들으시면서 의견 주실 분들은 샵 0944번 50원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로 들어와서 보이는 라디오로도 저희 프로그램 고민정 의원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고 의원님. 네. 자, 그러면 고 의원께서 총선에서 받은 표가 혹시 시장 선거에서는 오 후보한테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없게끔 해야겠죠. 그게 제가 예. 지역위원장으로서 해야 될 역할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조정훈 시대전환 후보와 단일화 예상대로 어제 됐습니다. 이 네. 단일화 결국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겁니까? 결국 단일화라는 것은 정치에 대한 방향성과 철학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손을 잡을 수 있는 것이 단일화의 시너지라고 생각합니다. 예. 단순하게 계산을 통해서 하는 단일화가 아니어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범여권 진영에 있는 사람들과 손을 잡는 것에 있어서 당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좀 힘을 모을 수 있는 모양새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본선에서 이제 오세훈 후보 또는 안철수 후보와 만나야 되는데요. 특히 어느 후보 쪽으로 좀 더 어떤 공략 포인트랄까 이런 걸 더 철저하게 준비해야 됩니까?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본선 경쟁자 누가 될까요? 네. 예. 글쎄요. 일단은 두 분께서 단일화를 하실 수는 있는 건가? 네. 그 뉴스를 보니까 이번 주 중으로 만나겠다고 하셨던데, 네. 이제 단일화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두 사람 간에 그리고 두 진영 간의 정치적 철학과 방향성이 같아야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서울시장 자리와 그 다음 이제 대선까지를 바라보실 텐데, 이런 것들을 서로 계산을 하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서로가 양보하고 화합할 수 있는 모습들이 나와야 될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에나 저희가 어떤 후보가 됐으니 그 후보와 경쟁을 치열하게 벌여서 우리가 예. 이제 당선이 되겠다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텐데 예. 지금은 아직 뭐 야권에서 정리도 다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누가 될 것이다라고 논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총선에서 오세훈 후보와는 이제 맞붙으신 경험이 있기 때문에 뭐 그렇더라도 안철수 후보와는 뭐랄까요 좀 더 그렇더라도 혹시 안철수 후보 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으니까 그 준비도 좀 더 신경을 쓰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더라도. 그럼요. 뭐 안철수 후보든 오세훈 후보든 누가 됐든 저희야 준비는 다 해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좀 약간 다른 얘기 여쭤보겠습니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이제 이번에 김진애 의원 의원직을 비례승계로 이제 이어받게 됐는데 사실 논란도 좀 나왔는데 뭐 별 문제 없다고 보십니까? 원칙에 따라서 저절로 승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네.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답변은 듣겠습니다. 지난주에 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되는데 이제는 사의 표명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결과는? 저는 국민과의 약속을 깨버린 행위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본인의 입으로 임기라고 하는 것은 취임하면서 국민과 하는 약속이다. 이게 그분의 워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스스로가 깨버렸죠. 그러면서 국민을 위해서 일하겠다라면서 사의표명 당시에 기자회견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윤석열과 지금의 윤석열의 말이 너무나 앞뒤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뭔가 설명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혹시 뭐 이것 때문에 중수청법이요. 이게 속도 조절론이 나왔었는데 어떻게 좀 그 중수청 관련된 문제 때문에 이제 본인이 사의 표명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아직 최종 개혁안이 나오지도 않았거든요. 그리고 수사 기소 분리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 국정 공약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문제도 아니었고 최종 개혁안이 나오면 당정협의라는 걸 거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충분히 본인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밥상이 차려지지도 않았는데 차려지기도 전에 밥상을 걷어찬 모양새가 돼버려서 왜 그랬을까 하는 의문은 좀 듭니다. 예. 또 사의 표명 당일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거의 1시간 만에 그냥 바로 사의 수용한 것도 사실은 이게 화제가 됐는데요. 어떤 뜻으로 봐야 돼요? 예. 그거를 화제로 삼는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갔는데 예.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짧게 혹은 빠르게 입장이 나오는 경우들도 왕왕 있거든요. 예, 예. 근데 특히 이제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숙고할 필요성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논할 가치가 없던 것이었기 때문에 그냥 바로 짧게 입장이 나왔던 것인데 예. 특별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고위는 마지막으로요. 예. 저희 잠시 뒤에 그 김진애 의원과 인터뷰 지금 이어지는데 네. 이 김진애 의원이 박영선 후보에 대해서 박 전 시장의 유고로 치러지는 이게 선거니까 그 여성 후보자로서 입장을 좀 내는 게 하나의 의무 아닌가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죠. 그 입장은 이제 후보자께서 지금까지 냈던 입장도 있는데, 예. 이제 김진애 후보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제 어떤 입장을 낼지는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적절치 않을 것 같고요. 예. 네, 다만 국회 안에서도 이제 김진애 의원님하고는 서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개인적 친분도 있고, 예. 그리고 가고자 하는 방향이 같다면 서로 잘 협의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마 지금 당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고민정 의원님 오늘 말씀 이렇게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대변인 맡은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만나봤습니다. 네, 황보선의 출발세 좀 1분 맞추고 잠시 뒤 2부에서는 김진애 서울시장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네, 승리하는 단일화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국회의원직을 내려놓는다. 이렇게 사퇴의 변을 내놓은 열린민주당 김진애 서울시장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언론에서는 배수진을 쳤다 이렇게도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김진애 후보의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번 여러 번 말씀하셨겠지만 의원직 사퇴 이 결정 어떻게 내리게 되신 겁니까? 저는 처음 출마 선언할 때부터 각오했던 거고요. 예. 2월 초 정도에 박영선 후보 좀 출마가 늦어지고 예. 또 경선 일정이 나오면서 아무래도 충실한 단일화가 되기 어려워서 이제는 사퇴하는 외에는 방법이 없겠다 이렇게 각오를 해왔고요. 예. 그런 의사를 밝혀왔습니다만 잘 믿질 않으셔서 그래서 3월 2일 날 그때는 이제 경선 바로 끝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 날 제가 확실하게 밝히고 오늘 이제 사직서를 제출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번에 있는 일이 좀 이제 의정사나 헌정사에서 잘 없는 일이라서 확인할 서류들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다 준비가 됐습니다. 이제 오늘 냅니다. 네네. 이제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하시는 거네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저도 잘 모르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셨는데 제가 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리 예고는 하셨다고는 하는데 사람들이 잘 안 믿었지 않습니까? 제가 예고를 했다는 뜻은 더불어민주당 측에 그러니까 단일화에 대한 얘기가 물밑에서 진행이 되어 왔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했는데 여의도 문법으로는 잘 믿어지시지도 않았던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단행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처음 하시는 거라서 이게 복잡한 준비 과정이지만 다 준비하셨고 오늘 사직서를 내신다. 네,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도 좀 아쉽지 않으십니까? 국회의원이 지금 보면 한 3년 2개월쯤 남지 않았습니까? 저는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지금의 시대 정신은 국회의원 김진애보다 서울시장 김진애를 더 원한다. 이렇게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저를 국회에 보내주신 우리 당원과 지지자분들도 국민들께는 굉장히 송구스럽죠. 그 부분은 말할 것도 없지만 또 새로 승계하시는 김의겸 의원님께서 언론 개혁에 매진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확실하게 믿고 떠날 수 있다는 것이 한편에서 마음이 약간 가볍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후보님 이제 후보시니까 공약 좀 여쭤볼게요. 네. 특히 역점 두시는 공약이요. 저는 아무래도 제가 도시 전문가고 지금의 가장 문제 중에 하나인 부동산 문제, 주택 문제를 풀 적임자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제가 진짜 개발을 할 수 있다. 박원순 시장이 여러 공이 있지만 그 공에서 개발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소극적이셨다. 그래서 생긴 문제를 제가 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제가 주택
공급에 대한 내용도 발표를 했지만 특히 예. 역세권 미드타운, 서울에 지금 있는 세계 최고의 지하철 시스템 중에서 307개의 지하철역 주변을 제대로 개발을 해서 걷고 싶은 서울도 만들고 또 소셜 믹스도 만들고 청년 임대, 젊은 실버를 위한 주택도 만들고 생활 SOC도 만들어서 예. 그야말로 생활권의 중심이 되고 다른 선진 도시들이 부럽지 않은 이런 도시다운 도시를 만들자 하는 게 가장 큽니다. 예, 역세권 미드타운요. 역세권 네. 미드타운. 자, 그러면 그 박영선 후보 공약을 뭐 SF적이다. 이게 뭐 사이언스 픽션, 공상과학적이다. 이렇게 좀 비판하셨죠? 예. 제가 그렇게 얘기한 거는 이제 가령 21분 도시하고 수직정원 도시가 이제 주요 공약이신데, 네네. 21분은 뭐, 가령 제가 10분 동네를 이제 제가 만든, 예전에 한명숙 후보 시절에 만든 10분 동네를 지난 10년 동안 박원순 시장이 쭉 해오셨거든요. 예. 이렇게 좋은 개념이 있는데, 네. 왜 인위적인 21분 도시를 얘기를 하느냐. 더군다나 앞에 지하철역 307개를 보셔도 알 수 있듯이 예. 서울은 굉장히 복잡한 기존의 땅과 사람과 그동안 만든 인프라들이 굉장히 기반이 탄탄합니다. 이거를 이용을 해야 되고 서울에서도 2030 계획에 의하면 약 123개의 지역 중심이 생기게 돼 있어요. 예. 생활권이 돼 있고 네네. 또 23개의 생활 중심이 만들어지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을 다 그냥 해쳐버리고 21분이라고 하는 상당히 좀 허황된 개념으로 얘기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드렸고요. 예. 수직정원 도시에 대해서는 본인이 좀 더 설명을 명확하게 하셔야지 저보고 자꾸 설명을 하라고 기자분들이 물어보면 저도 예. 당황스럽습니다만은 그만큼 제대로 설명이 안 돼 있고 현실적이지도 않고 비용에 대한 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시민들 사이에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의원직 그 사퇴한다고 발표하신 후에요. 그 민주당 측이나 박영선 후보 측한테서 뭐 연락 좀 받으신 거 없습니까? 저는 워낙 충격이 심해서 한 이틀 정도는 아무 연락이 없다가 예. 제가 지난 목요일 날 한번 만나 뵈야 되지 않느냐 바꿔보치게 했는데 아직 성사가 안 됐고요. 예. 당 차원에서는 계속 대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 부분에 뭐 저도 의견을 확실하게 제시를 하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거는 당 사이의 단일화이고 예. 그리고 후보에서도 단일화이기 때문에 당과 후보가 어떤 명확한 의견을 가지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열린민주당으로서는 저희들은 저희가 요청하는 페어플레이에 의한 단일화 그리고 승리하는 단일화를 위해서 몇 가지 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단일화 방식에 대해서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 황구선의 출발새 아침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과 인터뷰하고 있는데요. 그 저희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 동시 접속자 수가 이례적으로 크게 늘고 있습니다. 예, 김진애 의원님. 네네. 팬이 네, 아주 많이 많으신 것 관심들을 같습니다.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제가 이번에 그 평가 방식에서도 예. 당원 투표가 그 안에 들어 있는데 저는 네네. 더불어민주당의 전 권리당원을 다 받겠다. 제가 본선에서 승리하려면 네. 그쪽 당원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그런 제안까지 했기 때문에 관심들이 더 높아지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자, 그런데 이 단일화 시점을 두고 좀 셈법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김진애 의원께서는 후보께서는 그 후보 등록일은 18일, 19일이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쭉 여유 있게 토론도 여러 번 벌이자 이런 입장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때까지만 적어도 3번 정도는 토론을 할 수가 있으니까는요. 그거하고 평가 방식은 준비해서 투표를 하면 되는 거니까 그거는 큰 무리가 없고 그래서 특히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보수 야권에서는 단일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목을 끌고 있는데 저희 쪽에서도 이거는 이제 좀 같이 여론을 같이 이끌어갈 수 있는 어떤 호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사실 지금이 코로나 상황에서의 선거이기 때문에 저희가 바깥에서 하는 선거는 굉장히 줄어들어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지도 못하고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온라인과 미디어를 통한 선거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기대를
좀 높이는 것이 네. 바람직하지 않는가. 저는 열린민주당과 저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네. 그러시군요. 자, 그러면요. 네. 어제 그 박영선 후보와 조정훈 후보. 네. 단일화 이뤘습니다. 근데 네. 이제 그동안 제가 그 언론 인터뷰를 좀 봤더니 밋밋하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시던데. 어제 단일화도 밋밋했습니까? 이것도? 네. 예. 경선도 밋밋했고 이번에도 밋밋한 그걸 보면은요. 예. 어저께 발표를 하는데 여론조사 결과도 발표를 안 해요. 예. 아니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완전히 그냥 덮어주고 다 가자고 하는 대세로 그냥 밀고 가자고 하는 건데 예. 오늘 아침에도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마는 양쪽이 완전히 팽팽합니다. 뭐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안전하게만 갔다가는 우려되는 바가 안전하게 패할 수도 있다. 예. 그러니까 좀 더 긴장감 있게 그리고 시민들한테 어떤 기적과 이변을 보여주면서 가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다. 가령 예컨대 이번에 국민의힘에서도 예. 오세훈 시장이 후보가 된 거는 상당히 의례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이변이 그런 이변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저는 제 자신이 실사구시적인 도시 전문가 출신으로서 가장 지금 1년 3개월에 서울시장의 가장 최적임자다. 저는 뭐 저 자신을 그렇게 의무로 책임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민들께서도 그렇게 많이 생각해 주시는 분이 많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런 단일화를 가는 과정에서 모든 걸 투명하게 하자. 토론도 여성 대 여성으로 이렇게 되게 되는데 우리가 대통령 스탠딩 토론, 주도 토론, 자유 토론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의 내공과 실력과 그리고 시민을 위한 봉사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평가를 받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쪽에 굉장히 많은 왜냐하면 사실 여성 대 여성 저는 뭐 박영선 의원 걸출한 정치인 아니십니까? 저도 상당히 도전적인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런 두 사람의 맞대결이 상당히 관심을 끌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변을 만드시겠다. 예. 그런 각오, 그런 기대 없이 많은 분들이 희박한 가능성이라고 하지만 그런 희박한 가능성에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그 계란 중에 뭐 어떻게 병아리가 좀 나와서 바위를 뛰어넘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김의겸 전 대변인한테 의원직 넘어가는군요. 사실 좀 얘기가 많은데요. 어떻게 좀 설명하시겠습니까? 얘기가 많은 이유가 없죠. 모든 것이 선관위에서 만들어온 시스템에 의해서 가는 거고요. 그거를 비판한 사람이 마치 무슨 미리 공작을 한 것처럼 비판한 사람이 나경원 후보셨는데요. 제가 그렇게 얘기해서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떨어지는 것이라고. 왜냐하면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제 공작을 얘기하는 거 그런 거는 정말 정치권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거고요. 모르겠습니다. 그쪽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는 제가 명확하게 항상 얘기하듯이 사태를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저 혼자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결심을 하고 타이밍을 조절을 했고 바로 전날 김의겸 후보에게 전화드려서 마음의 준비를 하시라. 여러 전화를 받으실 테니까는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요. 열린민주당의 기본적인 DNA가 그야말로 개혁과 실사구시 그리고 열린민주주의라고 하는 아주 확고한 신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그리고 서로의 책임을 다하면서 역할을 하자 이런 정신이 아주 투철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진애 의원님 마지막으로요. 짧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사실 좀 기사 많이 나온 건데 고 박원순 시장의 9년의 공과 냉철하게 직시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간단하게 좀 어저께 기자회견에서 굉장히 많은 감동적이라는 평을 많이 받았는데요. 일부에서는 그중에 워딩만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박원순 시장이 돌아가시기 직전에도 지지율이 60%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사람의 가치 그리고 복지, 역사, 문화, 환경에 남기신 시정의 공은 엄청나게 큽니다. 다만 저는 어저께도 말씀을 확실히 드렸듯이 이 과라고 하면 아무런 설명과 해명 없이 그렇게 갑자기 떠난 거 그리고 그렇게 된 이유가 어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성찰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미투 운동이 제대로 나갈 수 있게 그래서
정치 개혁, 언론 개혁, 예, 예. 검찰 개혁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 예. 이런 희망을 주는 인물들이 이렇게 떠나는 비극이 예. 반복되면 네. 안 되겠다. 네, 이런 교무님. 얘기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